여기는 그 챗 GPT 소개와 활용 분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체 내용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됩니다. 2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초에 교육과정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GPT 모델 소개, 그 다음에 GPT 특징 활용 분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활용 분야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요즘 다 알아요. 그죠? GPT 받고 뭐예요?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된다는 거. 아니면은 뭐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 있죠. 저는 GPT를 유료로 쓸 때도 있고 무료로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료로 쓸 때는 언제냐면요. 수업이 있을 때. 무료로 쓸 때는 수업이 없을 때. 이게 GPT를 그 유료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월 구독 있죠. 월 구독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이제 GPT를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수업을 위해서. 어떤 수업이냐면요, 그 나만의 뭐 챗봇 만드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수업의 트렌드가 점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내년에 인공지능 수업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이라고 하면 2023년도죠. 내년은 2025년도인데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냐면요.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인공지능 과정을 그 과정 개요소를 만들 때 주 내용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AI의 그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거.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혹시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 파이토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인공신경망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 이용해서 뭐 AI가 뭐 이미지를 분류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객체를 탐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어를 받아가지고 뭐그 채팅 응답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한다든가, 요런 그 머신러닝 AI를 모델을 직접 만드는 걸 가르쳤거든요. 교육과정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바뀌어요. 아무래도 오픈 AI에 있는 챗 GPT나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요즘 그리고 내년에는요, 모델을 직접 만들고 뭐냐면요, 미리 만들어진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내년의 교육 과정은 AI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올해 그 장기 과정 학생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 AI 전문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기업에 보낼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기업이 요구한 그 요구사항대로 커리큘럼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였어요.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그게 얼마만큼 더 잘 그 학습을 하는지 평가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평가 방법도 그 표준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요렇게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이 받는 이 수업이 AI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과정인데 이 수업은 여러분 세대가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내년에는 사실 이 수업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워낙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일단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강의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 강의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좋죠.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내가 모델을 만들어서 뭔가 그 AI 모델로 결과를 얻잖아요. 그게 미리 만들어진 플랫폼보다 좋은 경우가 흔치 않아요. 왜냐면 그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원 쏟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이거든요. 개인이 만든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것보다는 AI 플랫폼 만드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점점점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는 추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챗 GPT도 오픈 AI에서 만든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얘를 활용해 하세요 이거예요.
물론 활용하는데 돈 내고 쓰세요 이거죠. 뭐 활용 분야나 사례는 따로 그 슬라이드가 없지만 중간중간에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기 GPT 모델의 작동 원리, 발전 과정, 이거 재미없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서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트렌드 얘기했잖아요. 트렌드. 앞으로는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점점점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 학생들 이렇게 인공지능 과정이 있어요. 뭐 6개월짜리 같은 인공지능 과정이 있으면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 최종 프로젝트로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학습시킨다든가, 이걸 뭐 전이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대부분 GPT 활용해 버립니다. GPT 활용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 추세로 가는 거죠.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요. 근데 지금 AI 플랫폼은 거의 전쟁이죠.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서로 어마무지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선점한 기업이 오픈 AI라고 보시면 되죠. 구글이 그 판도를 뒤집을지 모르겠어요. 뒤집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구글이 우리 오픈 AI보다 기술적으로 좀 뒤졌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GPT는요, 이 제너러티브 프리 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거의 약자예요. 물론 그거 아세요? 오픈 AI에서 GPT 말고 O1이라는 모델 또 만든 거? O1 이거는 이제 정식판이 아니고 O1 프리뷰라고 미리 보기 정도로 평가판 정도로 이제 되는데, GPT를 유료로 월 구독을 하면은 O1을 쓸 수가 있어요. O1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반 채팅 범용 채팅 모델로는 O1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GPT-4.5가 더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픈 AI에서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일반적인 채팅과 관련돼서의 답은 기존의 GPT-4.5가 훨씬 더 낫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주로 언제 쓰냐면요, 개발자들이 코드를 생성한다든가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걸 쓸 건 아니고요. GPT를 쓰는데 주로 GPT의 맨 뒤에 이 트랜스포머 있죠. 이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 그림이 오른쪽처럼 돼 있어요.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GPT가 왜 학습을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죠. 그 GPT와 비슷한 모델을 국내 많은 기업들이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요. 또 시도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이 GPT와 같은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 GPT의 맨 뒤에 있는 단어는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는 그 AI 좀 더 개발자스럽게 얘기하면은 인공신경망이란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신경망 구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거 이름을 트랜스포머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프리트레인드는요, 이거 뭐예요? 사전에 학습된 이란 뜻이죠. 사전에 학습된. 그리고 앞에 제너러티브는 뭐예요? 생성형. 뭔가 만드는 거죠. 생성형. 저 GPT가 보통 우리가 채팅 데이터만, 그 텍스트만 생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PT가 왜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 학습을 잘 하냐? 학습을 잘 한다는 것은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한다는 거거든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뭘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그래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는 누가 만들었냐면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구글에서 2017년도에 논문에 발표한 모델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픈 AI는 가져다가 정말 잘 만든 거죠. 구글은 자기들이 논문에 써놓고 자기들은 정작 그걸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물론 이제 논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진 않고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가 오른쪽 그림처럼 돼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핵심은 우리가 보통 채팅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GPT는 텍스트에 대한 답을 알려주죠.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얘는 뭘 학습해서 답을 알려줄까?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학습시켰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보통 이제 학습을 할 때 책 한 권을 학습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책 한 권을 전부 다 입력으로 넣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첫 문제를 줬어요. 첫 문제를 줬는데 문제만 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참고서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문제만 주고 정답도 없고 해설지도 없어요. 그러면 학습이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정답이 있으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도 수학 문제 첫 문제만 주고 학습하라고 하면 못해요. 아, 물론 저기 어느 정도 학습된 사람은 전혀 못하지는 않겠지만 수학을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 수학 문제 첫 문제 준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의 답은 뭐야? 그다음에 이 문제의 답을 내기까지 과정은 이렇게 돼라는 거를 알려줘야죠. 말 그대로 뭐냐면은 문제만 줘서는 학습이 안 된다는 거고요. 문제와 정답을 같이 줘야 학습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와 정답. 그 AI 하는데 AI에 사용되는 핵심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이란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정답이 있어야만 학습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정답이 없으면 당연히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AI가 학습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정답을 알려줘야죠. 그럼 생각해봐요. 책 한 권을 학습하게 한다면은 책 한 권을 학습하게 한다면은 뭐가 문제고 뭐가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책 한 권이 문제고 책 한 권이 정답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책 한 권이 문제고 책 한 권이 정답이면 되게 추상적인데 어떻게 학습시키냐면요. 한 개의 문장을 입력으로 둬요. 입력으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답이 그 아래 그 쓰여지는 거잖아요. 대화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시키면은 선행하는 문장이 그 입력에 대한 문제고요. 후회하는 문장이 그 입력된 문장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 한 권 학습시킨 다음에는 앞에 있는 문장이 문제고 바로 나오는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돼요?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책을 볼 때, 수학책을 볼 때, 학습을 할 때
수학책하고 학습을 할 때 모든 챕터를 그리고 챕터 내에서 모든 문장을 똑같은 집중도를 주고 학습을 하진 않겠죠. 학습하는 내용에서 어느 부분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선생님들이 그 자동차하고 사람이 있는 사진을 봤다고 해요. 거기서 자동차와 사람이 있는 사진에서 사람의 수를 센다고 하면은 사람을 더 집중해서 봐요? 아니면 자동차를 집중해서 봐요? 사람의 모양을 집중해서 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입력하는 정보에서 어느 일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집중은 주의 또는 집중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attention이라고 불러요. attention. 여기 보면은 attention mechanism이라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라고 했잖아요. attention에 보면은 제가 화면에 파란색으로 박스를 오른쪽 하단에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치면 여기 보면은 또 오른쪽에 attention이라는 게 있죠.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이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은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학습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GPT가 대답을 잘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쏟았으니까 그거는 좀 약간 농담이 섞인 말이고요.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란 아키텍처를 썼어요. 이 트랜스포머란 아키텍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핵심 아이디어로 삼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아래쪽에 보면은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죠. 인풋, 아웃풋은 뭐냐면은 인풋이 그 학습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학습할 정답인 거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은 한글이 인풋이 되는 거고요. 번역된 문장이 뭐가 돼요? 영어가 있죠. 영어가 요 아웃풋이 되는 거죠. 요게 뭐냐면은 이건 사실은 이제 둘 다 인풋이에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것에 입력이 되는 건데 문제와 정답이 주어져야 이걸 가지고 뇌 안에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내면 이게 원래의 정답과 얼마나 비교한지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학습이 쉬운 건 아니죠. 전기세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일반 CPU가 아닌 수많은 GPU를 가지고 학습이 돼야 되니까 전기세를 많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겠죠. 핵심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그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니까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전체 그 입력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잘 낸다라는 거죠. 이 트랜스포머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왼쪽은 인코더, 오른쪽은 디코더라고 부르는 건데 이 왼쪽은 입력 문장을 받아서 어텐션을 통해서 의미 있는 벡터로 변환한다는. 근데 벡터로 변환한다는 것은 숫자로 변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얻은 벡터를 받아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GPT를 지금은 뭘 쓰고 있어요? 몇 버전을 쓰고 있냐면은 4.5 버전을 쓰고 있죠. 이게 5월달에 출시됐습니다. 5월달에 GPT-4고 이 GPT-2는 2019년도. 이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만 이제 썼었죠. 이 GPT-3가 나오고부터 이거 괜찮네? 이때부터 이제 GPT가 인기가 있어진 거죠.
정확하게는 3보다는 3.5부터예요. 3하고 3.5는 학습된 정도가 많이 달랐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GPT-3가 트랜스포머를 몇 개 사용했냐면 96개를 사용했다고 했죠. 96개 사용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숫자 파라미터 수라고 불리는 거 있죠. 파라미터 수가 175B인데 B는 이제 빌리온의 약자예요. 빌리온은 10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1750억 개 파라미터인데 이게 뭐냐면은 숫자 있죠. 숫자 실수 1750억 개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넣으면은 텍스트가 나오든지 뭐 이미지가 나오든지 하는 거죠.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1750억이라는 숫자는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돈 얘기하면 감이 잘 오는데 돈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 GPT-3는 그 입력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 수, 그 다음에 학습 기간, 학습하는 환경, 그 다음에 비용 등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어요. GPT-3하고 3.5는. GPT-4부터는 그게 공개가 안 됐는데 GPT-3는요 1.56, 이 T라고 돼 있죠. 트릴리온은 조예요, 조. 1조 개 이상의 텍스트 토큰과 600, 이 B는 이제 빌리오죠. 100만, 1000만, 6억 개의 코드 토큰, 그러니까 코드 토큰 6억 개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 GPU V100, 지금은 저거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이 GPT-3가 2020년도에 나왔잖아요. 한 4년 전 정도. 4년 전에 이 V100 GPU는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얼마 정도 했을까요? 한 대당? 저건 PC용이 아니고 이제 서버용인데 4년 전, 한 5년 전이죠. 그때는 저거 한 대당 4천만 원 했어요. 근데 그게 1000대 이상이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용해서 3개월 학습시켰어요. 비용이 물론 이제 기간마다 다르겠죠. 2020년도나 2022년도나 다 다른데 뭐 대략 많게는 얼마까지? 400만 달러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M은 이제 밀리언이니까 100만이니까 400만 달러면은 비싸죠. 한 번 학습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매번 학습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 전기세니까. 아니 뭐 전기세 얼마나 먹겠어라고 하는데요.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세 많이 먹는 게 뭐죠?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밥솥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그걸 계속 켜놨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가 아니고 몇 개? 1000개를 켜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먹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도 보통 가게에서 상업용으로 쓰는 전기는 싸잖아요. 근데 이 GPU를 학습시키는 전기료는 안 쌉니다. 할인 안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GPT-4는 2023년도에 출시가 됐고 요거가 업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통 1.6조 개에서 10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건 상상력을 벗어나는 거죠. 비용도 예락 60에서 70 밀리언, 그러니까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보죠. 잘 썼었죠. 근데 5월달 나온 GPT-4는 더 미스테리한데 GPT-4는 이제 옴니의 약어잖아요.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학습을 잘 했다는 거죠. 요거 외에 이제 또 뭐가 나왔죠? 5원. 5원이 지금은 프리뷰고요. 정식판이 나오려면 좀 남았습니다.
우리는 수업 중에서요. 뭐하고 뭘 써볼 거냐면요. GPT-3 중에서 GPT-3.5 터보라는 제품, 그 다음에 GPT-4o 제품, 그 다음에 GPT-4o 미니를 쓸 거예요. 근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서 거의 대부분 GPT-4o 미니를 쓸 겁니다. 그래도 되죠? 간단하게 그 GPT 모델의 발전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어, 생성형 AI가 과거 한 3, 4년 동안 만들어진 그 히스토리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넣었다가 제가 제외했습니다. 왜냐면 감수 단계에서 빼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거는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